자, 벌써 전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지난 1월 22일 2277인데 벌써 2200선을 눈앞에 둔 2181까지 왔죠.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 외국인의 매수가 엄청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고작 요정도 매수만 가지고도 지난 주말 2029에서 그저께 2181까지 일주일 만에 15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마지막 유동성 장세였던 작년 말 미중 무역 합의 때 한 달 동안 올랐던 걸 6월 첫째 주 한 주 만에 오른 건데요. 그동안 계속 제 시황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4월 9일 영상부터 코스피 3000 이야기하면서 제발 약달러, 제발 외인 매수하면서 지금 같은 상황을 바라긴 했는데 저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세게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예상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좋네요. 요즘 제가 계속 시청시간이 부족해서 제목 썸네일에 어그로를 끌고 있어가지고 어그로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먼저 제 시황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주식시장을 상승으로 이끄는 양대축, 기업의 성장과 유동성 중에 유동성 때문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성장 측면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파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그 단계가 하나하나 진행될 기미가 보이니까 이 파국인 경제 공황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이 조치들을 보면 구분은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 조치 중에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익숙한 것만 봐도 정책금리 인하했죠, 양적 완화했죠, 레포 확대했죠, 재할인율 인하했죠, 지급준비율 인하했죠. 전통적으로 유동성 공급은 금리 인하 정도였었는데 지난 2000년대 초에 닷컴 버블 붕괴와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이 발전한 경제학이 위기 상황을 맞아서 시장이 버틸 수 있게 유동성 공급을 예전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크게 했습니다. 그렇게 유동성 공급을 하는 동안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셧다운 때문에 발생할 위기는 지나갔고 우리는 경제 재개를 하는데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풀려버린 겁니다. 그동안은 이 유동성이 공황을 막는 데 쓰였는데 경제 재개를 하고 위기가 완전히 지나간 걸로 보이니까 풀려버린 유동성 때문에 약달러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요즘 유튜브 보시는 분들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 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게 있을 때 영상에 링크를 걸어서 왼쪽 위 카드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할 게 아니라, 반복되는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할 때 그 영상 하나로 완성된 내용이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약달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시는 분들은 좀 지겨울 수 있지만 환율에 대한 정의부터 하고 갑시다. 환율의 정의는 각 나라에서 서로 다른 단위의 돈을 쓰기 때문에 생기는 통화 간의 교환 비율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환율은 기축통화의 달러화와 원화와의 교환 비율이고, 이건 곧 원화와 달러화의 상대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율의 변동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원화의 가치 변동 또는 달러화의 가치 변동. 그런데 가치 변동은 가치 상승과 가치 하락이 있으니 환율의 변동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류하면, 원화는 그대로인데 달러화의 가치 상승, 달러는 그대로인데 원화의 가치 하락, 원화는 그대로인데 달러화의 가치 하락, 달러화는 그대로인데 원화의 가치 상승이 되겠죠. 이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설명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달러화의 수요 또는 달러화의 공급, 원화의 수요, 원화의 공급 역시 가치 상승 또는 가치 하락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 지금처럼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게 더 포괄적이고 더 직관적이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그렇다면 이 약달러는 달러가 약해지는 거니까 달러화의 가치 하락이 되는 거고, 그 현상으로 환율이 내려가니까 환율이 내려가는 걸 보면 약달러를 알 수 있느냐 하면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 내려가는데 환율이 내려가는 이유가 달러가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원화가 강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약달러는 뭘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냐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US 달러 인덱스. 이 달러 인덱스는 유럽의 유로, 일본의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등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 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미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건데요. 지구경제? 세계 경제를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나라 6개 합치면 달러화의 가치에 대해
절대치에 비슷하게 계산하는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어디서 보느냐? 우리 같은 개미들도 보려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 당연히 제가 차트들을 가져오는 investing.com에서 US 달러 인덱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최근 몇 달간 달러 인덱스인데요. 3월 19일 약 103까지 치솟았던 달러 인덱스가 대충 98에서 100일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횡보하다가 5월 25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드디어 6월 1일에는 박스권에서 추세 이탈을 해서 아래로 방향을 잡고 박스권 하단을 뚫고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서 96.57까지 내려왔다가 어제 96.94로 마감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5월 25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5월 25일 1980에서 오르기 시작해서 그저께 2180까지 2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뭔가 싶으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약달러가 진행이 되면 외국인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들어오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가 지수는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자, 그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특검 한번 가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건 위는 지난 10년간 코스피 지수 차트, 아래는 지난 10년간 US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먼저 여기를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동안 코스피는 올라갑니다. 2011년에 상승장이죠. 그리고 또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니까 코스피는 올라가서 역사적 고점을 찍죠.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하니까 주가는 내려오고요. 2017년에 상승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달러 인덱스는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죠. 2020년에 상승장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4월 초부터 이야기하던 코스피 지수 3000은 경제 호황으로 가는 성장으로 인한 3000이 아닙니다. 경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해서 적정 주가는 2200인데 폭발적인 유동성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고 주가는 유동성을 먹고 커져서 경제를 회복한 코스피 적정 지수 2200에 유동성이 채워져서 코스피가 3000이 되는 겁니다. 주가지수 3000이라고 이야기하고 주가지수가 3000이 올 거라고 경제 호황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는 단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되어 갈 뿐입니다. 물론 경제가 회복만 되는 게 아니라 성장까지 해준다면 코스피가 3000이 아니라 더 위를 가야겠죠. 묻고 더블로 가. 다음 주는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있는 주입니다. 4명의 마녀가 주는 변동성을 즐겁게 음미하시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세요. 와, 도둑구만. 뭐 갈 때 가더라도 내 정도는 괜찮잖아. 응?